어머님 축하드립니다. 보상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채웠다. 윤정이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28억. 머릿속으로 몇 번을 되뇌어도 실감이 나지 않는 숫자였다.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67살의 윤정이는 평생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키운 아들 도윤이 이제 35이 되었지만 그간 모은 전 재산이라고 해봐야 은행 적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다. 내 신도시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토지 보상 단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어머님 댁이 핵심 구역에 위치해 있어서 더욱 그렇고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윤정이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기쁨보다는 막연한 불안이 먼저 밀려왔다. 이렇게 큰 돈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사무실을 나선 윤정이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곧 철거될 예정인 오래된 주택가의 골목길을 걸으며 그녀는 문득 며칠 전 동네 부녀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요즘 보상금 많이 받은 집은 조심해야 해. 사기꾼들이 눈독 들이고 있다더라고. 맞아, 우리 친구 언니도 혼자 사는데 갑자기 젊은 남자가 나타나서 결혼하자고 했대. 나중에 보니까 사기였다더라. 그때는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자신도 그런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했다. 집에 도착한 윤정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 도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선뜻 전화를 걸지 못했다. 도윤은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성실한 아들이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아 늘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자립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했다. 하지만 이런 큰돈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아직은 조금 더 생각해보자. 윤정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한 생각이 맴돌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도 예전과 달랐다. 개발이 확정된 후 빈집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이 골목 저 골목을 기웃거리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정말 조심해야겠어. 윤정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돈이 축복이 될지 아니면 화근이 될지는 자신이 얼마나 신중하게 처신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화면에 도윤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 안녕하세요. 갑자기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저 결혼할 것 같아요. 윤정이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갑작스러운 보상금 소식에 이어 이번에는 아들의 결혼 발표라니. 하루 종일 이어진 큰 변화들이 그녀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갑자기 그런 사람이 있었어? 실은 얼마 전에 알게 된 분인데요. 엄마도 꼭 만나보셨으면 해서요. 윤정이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하필이면 이 시기에 자신에게 큰 돈이 생겼다는 걸 아들이 알고 있을 리는 없었지만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혔다.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다음 주말에 상견례를 하면 어떨까요? 상대방 가족분들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윤정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마음속으로는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설마, 정말 설마. 엄마, 괜찮으세요? 하응. 좋아. 어디서 만날까? 제가 좋은 곳 알아볼게요.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윤정이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28억이라는 거금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벌써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곧 사라질 동네가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윤정이는 깊은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희야, 정신 차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일주일 후 윤정이는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재킷. 너무 수수해 보이나? 아들의 첫 상견례인데 창피를 주면 안 될 텐데. 그녀는 서랍에서 진주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다. 남편이 결혼 20주년에 선물해준 유일한 보석이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다. 비용이 아까웠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윤정이는 한숨을 쉬었다. 67세의 홀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부족함 없는 어머니가 되고 싶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윤정이의 마음은 두근거리고 있었다. 평소 그가 다닐 만한 곳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외관에 주눅이 들었다. 발레 파킹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이 고급 차들을 맡아주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택시를 타고 온 것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우리 도윤이가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했나? 평소답지 않네. 엄마 여기에요. 멀리서 손을 흔드는 도윤이 보였다. 새로 산 듯한 깔끔한 셔츠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 어느 때보다 성숙해 보였다.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이 바로 서유라일 것이다. 윤정이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예비 며느리를 관찰했다. 아들을 위해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마음과 동시에 어머니로서 꼼꼼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다. 첫인상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값비싸 보이는 원피스를 우아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정갈한 화장에 머리까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어 마치 잡지에서 나온 것 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함 때문에 윤정이의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다. 이런 여자가 왜 우리 도윤이를? 도윤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미모의 품격을 갖춘 아가씨라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유라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깍듯하게 인사했다. 목소리도 곱고 예의 바른 태도였지만 윤정이는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다. 너무 완벽한 인사 같았다. 마치 연습을 해온 것처럼. 어서 오세요, 어머님. 저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라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의 인사에 윤정이는 더욱 위축되었다. 명품 정장에 고급 시계, 심지어 구두까지 반들반들 윤이 났다. 상견례를 위해 나름 정성껏 차려입은 자신과는 격이 다른 품격이 느껴졌다. 아, 저는 유라의 아버지 서태훈입니다. 딸이 항상 도윤 씨 어머니 뵙고 싶어 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윤정이는 속으로 영광이라니 하며 당황했다. 이런 분들이 왜 자신 같은 사람을 영광이라고 할까? 혹시 아들이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소개한 건 아닐까?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윤정이는 또 한 번 주눅이 들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우아한 인테리어,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정갈한 테이블들.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웨이터들의 정중한 인사와 서비스도 어색하기만 했다. 도윤이를 위해서 실수하지 말자. 창피 주면 안 돼. 자리에 앉자 서유라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어머니, 도윤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혼자서도 도윤 오빠를 훌륭하게 키우셨다고. 그런가? 우리 도윤이가 그런 말을 했구나.
윤정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과 동시에 의아함을 느꼈다. 유라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엿보였다. 마치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곧 자신을 탓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유라 양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윤정이는 긴장했다. 혹시 너무 캐묻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었다. 저는 브랜드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로 고급 브랜드들의 마케팅 전략을 짜는 일이죠. 대답은 매끄러웠고 전문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윤정희의 목 뒤가 따끔거렸다. 뭔가 준비된 대답 같은 느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그런 느낌이었다. 그렇구나. 그럼 수입이 꽤 괜찮겠네. 어머니로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유라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미세하게 0.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윤정이는 놓치지 않았다. 네, 그럭저럭요. 하지만 저는 돈보다는 도윤 오빠가 좋아서. 유라가 도윤의 팔을 살짝 끼며 애교스럽게 말했다. 도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윤정이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다. 이런 멋진 아가씨가 정말 우리 도윤이만을 보고. 서태훈이 은근히 끼어들었다. 사실 저희 가족은 부동산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던데 혹시 어머님 댁도 그 혜택을 보셨는지요? 윤정이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상견례 자리에서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 도윤이 말했을 리는 없는데. 아니, 설마 말했을까? 글쎄요, 아직 확정된 건 없어서.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서태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거짓말을 간파하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그 동네는 분명히 대박 날 거예요. 제가 부동산에 좀 아는 편인데 그 지역은 교통 접근성도 좋고 학군도 괜찮고. 서태훈이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너무나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이었다. 심지어 윤정이가 사는 동네의 세세한 개발 계획까지 알고 있었다. 마치 이미 다 조사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윤정이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들을 의식했다. 도윤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의심이 과도한 것 같기도 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식사가 시작되자 유라가 정성스럽게 반찬을 챙겨주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유명한 요리예요. 고마워, 유라야.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니 고마웠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들이 왠지 계산된 것 같아 보이는 것은 왜일까? 근데 우리 도윤이랑은 언제부터 사귄 거야? 한 달 정도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도윤 오빠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시잖아요. 또 준비된 듯한 대답이었다. 윤정이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계속 관찰했다. 유라의 모든 말과 행동이 너무 완벽했다. 67년을 살아온 경험상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결혼은 좀 급한 게 아닌가?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로서 당연한 우려였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빨라졌다고 해도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랑에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저희는 첫눈에 반했거든요.
유라가 도윤을 바라보며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윤정희에게는 그 미소가 연기처럼 보였다. 너무 완벽해서 가짜 같은. 맞아요, 엄마. 유라가 정말 좋아요. 저도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도윤은 완전히 빠져 있었다. 35살의 나이에 처음 맛보는 진짜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니 윤정희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다. 아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다. 서태훈이 다시 끼어들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달라요. 빨리빨리 결정하고 실행하죠. 그런데 어머님, 혹시 도윤 씨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금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엔 정말 직접적이었다. 윤정희는 수저를 내려놓고 서태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꺼내는 것이 정상일까? 그건 아이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물론이죠. 하지만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서 혹시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아버님, 그런 말씀은. 도윤이 당황해하며 말리려 했다. 아니야, 도윤아. 이런 건 미리 얘기해두는 게 좋아. 서태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까요. 윤정희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의도가 있다. 28억이라는 보상금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고 아들 앞에서 이런 의심을 드러낼 수도 없었다. 글쎄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정말 도윤 오빠와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유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윤정희에게는 독처럼 들렸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도윤이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유라 어때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이 순수한 아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혹시 자신의 직감이 틀렸다면? 하지만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직감이 틀린 적은 없었다. 응,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네.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윤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28억이라는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아들의 인생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겠구나. 정희야, 정신 똑바로 차려. 아들을 지켜야 해. 67년을 살아오면서 익힌 직감과 경험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위험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을 지켜내야 한다. 상견례 후 며칠이 지나도 윤정희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도 문득문득 서유라와 서태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너무 완벽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은근히 재산을 탐색하던 시선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들이 좋아하는데. 하지만 67년을 살아오면서 체득한 직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서태훈이 자신의 동네 개발 상황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이 계속 신경 쓰였다. 그런 와중에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다음 주에 정식 상견례를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좀 더 격식을 갖춰서요. 정식 상견례? 네, 유라 아버지께서 제대로 된 한정식 집에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견례 준비를 도와줄 전문가도 소개해 주신대요. 윤정희는 또다시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그리고 전문가라니? 무슨 전문가? 레스토랑 매니저님이래요. 상견례나 결혼식 같은 행사 기획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강소희라는 분인데 유라 아버지 지인이시래요. 사흘 후 윤정이는 압구정의 한 한정식집에 도착했다. 이번에도 자신에게는 과분해 보이는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듯한 건물 외관이 웅장했고 입구에서부터 은은한 향이 풍겨왔다. 또 이런 비싼 곳에서 도윤이 부담되지 않을까? 정문을 들어서자 한복을 입은 여직원이 정중히 인사했다. 윤정이는 다시 한번 위축감을 느끼며 자신의 옷차림을 점검했다. 이번에는 더욱 신경 써서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약간의 화장까지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았다.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는 길에 윤정이는 다른 손님들을 흘끗 관찰했다. 모두들 품격 있어 보이는 옷차림이었고 대화하는 목소리도 차분하고 우아했다. 자신만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서유라와 서태훈이 와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윤정이가 처음 보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라가 평소보다 더욱 공손하게 인사했다. 오늘은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고급 한복치고는 너무나 완벽하게 어울렸다. 마치 모델이 한복 광고를 찍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서태훈도 정중히 인사했지만 윤정이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을 다시 한번 포착했다. 마치 자신을 품정하고 있는 듯한. 아, 그리고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강소의 매니저님이세요. 서태훈의 소개에 따라 그 여성이 일어섰다. 윤정이는 순간 놀랐다.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첫 느낌이 다른 두 사람과는 확연히 달랐다. 강소희는 단정한 베이지색 블레이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세련된 스타일이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다. 유라나 서태훈과는 달리 진솔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상견례 준비를 도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소희입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윤정이는 이상하게도 이 여성에게서는 불안감보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아, 네.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소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윤정이는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슬픔 같은, 아니면 분노 같은. 자리에 앉자 소희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정식 상견례이니까 전통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가 부모님들의 인사 말씀부터. 소희가 말하는 동안 윤정이는 그녀를 관찰했다. 전문적이고 차분한 말투, 세심한 준비성. 하지만 가끔씩 서유라와 서태훈을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소혜 씨는 이런 일을 오래 하셨나요? 윤정이가 물었다. 네, 한 5년 정도 했어요. 주로 결혼식이나 상견례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을 도와주는 일이긴 하지만. 순간 소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윤정이만이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잠깐 고통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 말에는 어떤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윤정이는 이 여성에게 뭔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갈하게 차린 전통 한상이었는데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 요리들이었다. 하지만 가격이 얼마나 될지 생각하니 윤정이는 입맛이 떨어졌다. 어머니, 이 나물 드셔보세요. 여기 유명한 요리래요. 유라가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반찬을 챙겨주었다. 하지만 윤정이는 이제 그 친절함이 진심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모든 행동이 너무 계산된 것 같았다. 소혜 씨도 드세요. 윤정이가 소희에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소희가 젓가락을 들면서 슬쩍 서유라와 서태훈을 관찰하는 모습을 윤정이는 놓치지 않았다. 그 시선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태훈이 다시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린 신도시 개발 건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동네 보상금이 상당할 것 같은데. 혹시 변호사는 선임하셨어요? 너무나 구체적인 질문이었다. 윤정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알고 있는 걸까? 그때 소희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죄송한데요, 상견례에서 이런 구체적인 재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서태훈의 표정이 굳어졌고 유라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 그게 저희는 가족이 될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도 미리 얘기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태훈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소희의 시선은 날카로워졌다. 그래도 첫 정식 상견례에서는 양가의 인품이나 가치관을 알아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윤정이는 소희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자신이 말하기 어려웠던 것을 대신 말해준 것 같았다. 소혜 매니저님 말씀이 맞네요. 윤정이가 동조했다. 도윤이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했다. 아버님,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해요. 오늘은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하지만 서태훈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 짜증을 내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소희가 조용히 윤정이에게 말했다. 어머님, 화장실에 다녀오시겠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소희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했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혹시 서씨 부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요. 때로는 진짜 사랑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윤정이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의심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 같았다. 무슨 뜻인지. 어머님께서 혹시 최근에 큰 재산을 얻으실 일이 있으셨나요? 너무나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윤정이는 잠시 망설였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소희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그렇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조사하고 접근합니다. 아드님도 어머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네. 그리고 소희가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어서요. 윤정이는 소희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다. 그제야 그녀 눈 깊은 곳에 숨어있던 아픔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야기하자면 길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님과 아드님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윤정이는 이 여성을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조심스럽게 지켜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소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건가요? 제가 당했던 일을 다른 분은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리고 소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번이 제가 복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윤정이는 소희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화장실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으니 서태훈이 불편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고 있었다. 시간이 좀 늦었네요. 오늘은 이만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윤정이가 대답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윤정이는 소희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서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이는 소희가 건네준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강소의 마이너스 이벤트 기획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이 내 편이 맞나? 아니면 이것도 그들의 계획 중 하나인가? 하지만 소희의 눈에서 본 진심과 아픔은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윤정이는 직감적으로 확신했다. 강소희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확실해졌다. 서유라와 서태훈은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 28억이라는 거금이 아들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도윤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윤정이는 소희의 명함을 꽉 쥐고 집으로 향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 후 윤정이는 강소희의 명함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혹시 자신이 너무 의심 많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소희의 진심 어린 눈빛과 경고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강소희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여보세요, 어머님. 강소희입니다. 아, 소혜 씨.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윤정이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중요한 이야기라니? 혹시 서유라와 서태훈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게 된 걸까?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어머님 댁 근처 카페는 어떠세요? 조용한 곳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시간 후 윤정이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거의 없어서 대화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소희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정리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나를 노리고 있는 걸까?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하지만 서태훈이 자신의 재산 상황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완벽한 며느리감. 모든 것이 우연치고는 너무 맞아떨어졌다. 카페 문이 열리며 소희가 들어왔다. 오늘은 캐주얼한 니트의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상견례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어머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소희가 자리에 앉자 윤정이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다. 낮에 보니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피로의 흔적들, 그리고 뭔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소희 씨, 저번에 하신 말씀이 계속 신경 쓰여서요. 네, 저도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소희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어머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여러 개의 신문 기사와 사진들이 보였다. 소희가 화면을 윤정의 쪽으로 돌리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을 보세요. 화면에는 서유라와 서태훈의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다. 김미영, 김철수라고 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들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기단입니다.
주로 중년 이상의 재산가나 갑자기 큰 돈을 얻게 된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요. 윤정이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컵을 들려다가 잠시 멈췄다. 정말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되신 건가요? 소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어머니도 이들의 피해자였어요. 어머니가요? 네. 작년에 어머니가 아버지 보험금을 받으셨거든요. 2억 정도였는데.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어머니 앞에 나타난 남자가 바로 저 서태훈이에요. 물론 그때는 다른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요. 윤정이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소희가 자신을 도우려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다. 그래서 어머님은 모든 걸 잃으셨어요. 보험금뿐만 아니라 집까지.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시고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까지 오셔서. 윤정이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자신도 그 표적이 된 것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제가 노려지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저는 그 후로 이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어요. 복수할 기회를 찾으면서요. 소희가 화면을 넘기며 보여주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신도시 개발 지역 주민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성함이 그 리스트에 있었고요. 리스트요? 네. 보상금 받을 예정인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금액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윤정이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28억이라는 자신의 보상 금액까지 그들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서태훈이 저를 매니저로 소개한 거예요. 물론 그는 제가 누구인지 몰라요. 저도 가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이름도. 제 진짜 이름은 이소희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강소희로 알려져 있어요. 윤정이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소희가 상견례에서 서태훈을 견제했던 것, 자신에게 경고했던 것,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그럼 우리 도윤이도 위험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서유라는 도윤 씨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어요. 결혼 후에는 어머님 재산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지죠. 윤정이는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순진한 도윤이가 이런 음모에 휘말린 것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대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절대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도윤이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소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직은 말씀하지 마세요. 도윤 씨가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이라 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경고만 주게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맞았다. 도윤이는 유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갑자기 어머니가 그녀가 사기꾼이라고 말하면 믿을까?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어야 해요? 제가 증거를 더 수집하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경찰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때 소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더니 그녀의 표정이 급하게 변했다. 어머님 죄송한데 급한 전화가 와서. 네, 받으세요. 소희가 전화를 받았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내일이요? 갑자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큰일이에요. 내일 갑자기 또 모임이 있대요. 무슨 모임이요? 서태훈이 연락했는데 양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네요. 그런데 장소가 좀 이상해요. 어디요? 호텔 레스토랑이에요.
그것도 꽤 비싼 곳이요. 윤정이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왜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걸까? 혹시 본격적으로 뭔가를 시작하려는 건 아닐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어머님 재산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더 서두르려고 하거나. 소희가 윤정이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내일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절대 그들 페이스에 말려들지 마시고 어떤 서류도 함부로 보거나 사인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저한테 문자라도 보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카페를 나서면서 윤정이는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을 어떻게 이 위험에서 구해내야 할지 막막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소희의 이야기를 되새겼다. 어머니를 잃고 집까지 잃은 그 젊은 여성의 아픔. 그리고 복수를 위해 이런 위험한 일까지 하고 있는 그녀의 용기. 나도 소희처럼 용감해져야 해. 도윤이를 지키기 위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내일 저녁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유란의 가족이 좋은 곳에서 식사하자고 하네요. 7시에 롯데호텔로 와주세요. 윤정이는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정말로 소희의 예상이 맞았다.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 밤 윤정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저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신이 과연 아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으로 뒤척였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소희와 함께 이 사기꾼들을 막아내겠다. 28억이라는 돈이 불행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그 돈을 지키는 것이 아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희처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들을 막아야 했다. 윤정이는 베개 옆에 놓아둔 소희의 명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마음을 다졌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다. 카페에서 소희와의 충격적인 대화를 나눈 다음 날 윤정이는 한잠도 자지 못한 채로 아침을 맞았다. 어제 본 서유라와 서태훈의 가짜 신분 사진들, 그리고 소희 어머니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우리 도윤이도 저런 일을 당할 뻔했구나. 거울 앞에 선 윤정이의 얼굴은 헬쑥했다. 하룻밤 새에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눈빛만은 어제보다 훨씬 결연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전 10시경 휴대폰이 울렸다. 소희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젯밤 잠 잘 주무셨어요? 아니에요. 한잠도 못 잤어요. 계속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머님,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요. 소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생겼어요. 서태훈이 오늘 오후에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저도 참석하게 됐어요. 윤정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저는 여전히 그들이 믿는 강소의 매니저니까요. 그런데 어머님께도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오후 2시 윤정이는 소희가 알려준 주소지 근처에 서 있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용 건물 같았다. 하지만 이곳이 사기단의 본거지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다. 소희의 계획은 이랬다. 그녀가 회의 중에 몰래 서류들을 촬영하고 윤정이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건물 주변에서 대기하는 것이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소희가 무사히 나올까? 윤정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바라봤다. 소희가 들어간 지 벌써 30분이 지났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소희였다. 어머님, 지금 회의 중인데 대박적인 걸 발견했어요. 어머님 외에도 다른 피해 예정자들이 10명 넘게 리스트에 있어요. 사진 찍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윤정이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들도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니. 15분 후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완료했어요. 지금 나갈게요.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 같으면 어머님은 먼저 피해주세요. 30분 후 윤정이와 소희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다. 소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머님, 정말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소희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진에는 타겟 리스트라고 적힌 문서가 보였다. 봐요, 어머님 성함도 여기 있고요. 윤정의 마이너스 신도시 보상금 28억 예정 마이너스 아들 한도윤 35세. 미혼 마이너스 접근 방법 로맨스 스캠. 윤정이는 자신의 이름과 정확한 보상금 액수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걸 보세요. 두 번째 사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서유라와 서태훈의 진짜 신분이 적힌 문서였다. 진짜 이름은 김미영, 김철수예요. 그리고 여기 봐요. 지난 2년간의 피해자 명단이에요. 화면을 넘기자 수많은 이름들이 나왔다. 각각의 이름 옆에는 피해 금액과 사기 방법이 적혀 있었다. 이소의 어머니 마이너스 보험금 2억 마이너스 완료라는 줄도 보였다. 어머니.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총 피해액이 50억이 넘어요. 윤정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악질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니.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소희가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윤정의 프로젝트 마이너스 3단계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다. 1단계 아들을 통한 접근 및 신뢰 구축 완료. 2단계 상견례를 통한 재산 규모 파악 진행 중. 3단계 결혼 전 합의서 작성 및 자금 이동 예정. 뭐예요, 이게?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께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하게 할 계획이에요. 그 후에는 바로 잠적하는 거죠. 윤정이는 이들의 치밀한 계획에 경악했다. 정말 한치의 허점도 없는 완벽한 사기극이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아직 3단계는 시작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소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 증거들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윤정희와 소희는 강남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아직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자료들만으로는 수사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말에 윤정이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럼 실제로 돈을 뺏긴 후에야 신고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실제 사기 행위를 하는 현장을 포착한다든지. 경찰서를 나오면서 소희가 말했다. 어머님, 실망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의들이 직접 범행을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포착해서 확실한 증거를 만드는 거죠. 윤정이는 불안했다. 너무 위험한 방법 같았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괜찮아요. 제가 다 계획했어요. 어머님은 연기만 잘하시면 돼요. 그날 저녁 윤정이는 집에서 도윤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 유라가 내일 또 만나자고 해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시작됐구나. 윤정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무슨 특별한 이야기? 결혼 준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유라 아버지도 좋은 제안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정이는 소희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드디어 3단계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롯데호텔 레스토랑이래요. 7시예요. 전화를 끊고 윤정이는 소희에게 즉시 연락했다. 소희야, 내일이에요. 롯데호텔에서 만나자고 해요. 네, 예상했던 대로예요. 어머님, 준비하셔야 해요. 내일이 결전의 날이 될 것 같아요. 무섭네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있고 경찰도 몰래 대기시킬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밤 윤정이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 도윤이를 지키고 소희의 복수도 도우며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혹시 계획이 틀어지면? 혹시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윤정이는 결심을 굳혔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악질들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소희처럼 용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 상황을 해결해보자. 내일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다. 28억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려던 사기꾼들과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될 것이다. 윤정이는 베개 옆에 놓인 소희의 명함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마음을 다졌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함께 싸울 동지가 있다. 다음 날 오후 윤정이는 평생 해보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연기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 그래요?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목소리가 떨린다. 다시 해보자. 와,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군요. 너무 과장된 것 같다. 윤정이는 한숨을 쉬며 소희에게서 받은 연기 팁 메모를 다시 읽어봤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관심 있어 보이게. 너무 쉽게 넘어가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적당한 고민하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오늘 저녁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소희가 경찰에게 몰래 협조를 요청해놨고 호텔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윤정이는 사기단이 실제로 돈을 요구하거나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할 때까지 연기를 해야 했다. 67살에 이런 일을 할 줄이야. 하지만 무엇보다 도윤이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소의 어머니처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저녁 7시 롯데호텔 38층 레스토랑.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웅장한 뷰가 펼쳐져 있었다. 평소라면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설레었을 텐데 오늘은 긴장감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윤정이는 일부러 15분 늦게 도착했다. 소희의 조언이었다. 너무 일찍 가면 준비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적당히 늦게 가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었다. 테이블에는 이미 도윤, 서유라, 서태훈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소희도 함께 있었다. 어머니, 늦으셨네요. 택시가 안 잡혔나 봐요? 유라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네, 그렇네요. 미안해요. 윤정이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유라의 표정을 관찰하고 있었다. 오늘따라 더욱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뭔가 조급한 기색이 보였다.
어머님,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모시게 되었어요. 서태훈이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소식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운영하는 투자회사에서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거든요. 어머님께 우선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서태훈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그 순간 윤정이는 소희와 눈을 마주쳤다. 소희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됐다는 신호였다. 어머님, 신도시 개발 관련 투자 건이에요. 지금 투자하시면 6개월 후에 3배 수익을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3배요? 윤정이는 놀라는 척했다. 사실 놀라는 척이 아니라 정말 놀라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네, 저희가 독점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미리 알고 투자하는 거죠. 도윤이 끼어들었다. 엄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유라 아버님이 이런 쪽으로는 전문가시잖아요. 윤정이는 순진한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정도 투자해야 하는 건가요? 최소 10억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서태훈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했다. 10억이요? 윤정이는 일부러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어차피 보상금 받으시면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잖아요. 유라가 달콤하게 설득했다. 순간 윤정이는 소름이 돋았다. 의들이 자신의 보상금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아직 보상금이 언제 나올지도. 괜찮아요. 저희가 먼저 선투자해 드릴 수 있어요. 서태훈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때 소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죄송한데요, 이런 투자 상품에는 보통 계약서 같은 게 있나요? 물론이죠. 서태훈이 파일에서 서류를 꺼냈다. 여기 계약서가 있어요. 어머님께서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윤정이는 서류를 받아보며 속으로 놀랐다.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조항들이 많았다. 이게 뭔가 복잡하네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유라가 친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서류의 작은 글씨들은 모두 투자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이었다.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 중도 해지 불가 같은 조항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윤정이가 질문하려고 하자 서태훈이 재빨리 말을 끊었다. 어머님, 너무 세세한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책임지고 관리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도윤이 말했다. 엄마,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유라 아버님을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윤정이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정말로 이들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런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순간 서태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웃으며 답했다. 물론이죠.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고 모두 만족하고 계세요. 거짓말이었다. 윤정이는 어제 본 피해자 명단을 떠올렸다. 만족이 아니라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었다. 조금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이 기회는 이번 주까지만 가능해요. 다음 주부터는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서태훈이 은근히 압박을 가했다. 그때 소희가 다시 끼어들었다. 혹시 이 투자에 성공한 분들의 후기나 증명서 같은 걸 볼 수 있을까요? 서태훈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 하지만 곧 웃으며 답했다. 개인정보 때문에 직접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아, 그렇군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윤정이는 그녀의 눈빛에서 확인했다는 메시지를 읽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태훈이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이. 걱정 마세요. 일단 5억만 먼저 투자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보상금 받으신 후에 추가 투자하시면 되고요. 5억도 엄청난 돈이었다. 하지만 윤정이는 연기를 계속해야 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내일까지만 결정해 주시면 되니까요. 유라가 윤정이의 팔을 살짝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그 순간 윤정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소희가 미리 설정해둔 알람이었다. 아, 미안해요. 집에서 급한 전화가. 윤정이는 전화를 받는 척하며 자리를 잠깐 비웠다. 실제로는 소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화장실에 가서 소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계약서 사인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곧 답장이 왔다. 완벽해요. 경찰이 준비됐어요. 어머님은 사인하는 척만 하시고 제가 신호를 보내면 중단하세요. 윤정이는 깊게 숨을 쉬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왔다.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자 서태훈이 급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어떠세요? 결정하셨나요? 한번 해볼까요? 정말이세요? 유라가 기뻐했다. 서태훈이 재빨리 펜을 꺼내며 말했다. 그럼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윤정이는 펜을 받아들고 서류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이 순간 이들의 범행이 확정되는 것이다. 어디에 사인하면 되나요? 여기요, 여기. 서태훈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급하게 말했다. 윤정이가 펜을 들고 사인하려는 순간이었다. 잠깐요. 소희가 갑자기 일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사람이 소희를 바라봤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봤다. 이분들은 사기꾼입니다. 소희의 선언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서태훈과 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뭐라고? 서태훈이 당황하며 말했다. 경찰입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에서 경찰들이 들어왔다. 김철수, 김미영.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태훈과 유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일어났다. 이게 무슨... 도윤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윤아. 윤정이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서태훈과 유라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윤정이는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8억이라는 돈이 가져온 위기를 이렇게 막아낸 것이다. 그리고 소희의 복수도 다른 피해자들을 구하는 일도 성공한 것이다.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도윤이 당황하며 일어났다. 유라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윤정이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35년을 키운 아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도윤아,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일단 진정하고 앉아. 레스토랑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른 손님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고 웨이터들은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경찰이 서태훈과 유라를 연행해가는 동안 담당 형사가 윤정희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거 자료와 현장 상황이 완벽해서 이번에는 확실히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들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으니까요. 특히 소혜 씨가 수집해준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요. 윤정희는 소희를 바라봤다. 그녀는 눈물을 참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마침내 해낸 것 같은 안도감이 스며 있었다. 담당 형사가 계속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2년간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5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어머님도 계획대로 당하셨다면 28억 전액을 잃을 뻔하셨어요. 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28억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찰서에서의 조서 작성이 끝나고 윤정희와 도윤, 소희는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였다. 도윤아, 엄마가 숨기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 윤정희는 천천히 신도시 개발 보상금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28억이라는 거금을 받게 된 것, 그리고 그 때문에 느꼈던 불안감까지. 28억이라고요? 엄마, 그런 큰일을 왜 혼자 고민하셨어요?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런데 유라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럼 유라가 정말로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건가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윤 씨, 죄송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유라. 아니, 김미영은 처음부터 어머님의 재산이 목표였어요. 소희가 휴대폰을 꺼내 어제 촬영한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여기 봐요. 한도윤 마이너스 접근 경로, 로맨스 스캠이라고 적혀 있어요. 도윤은 화면을 보며 몸을 떨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한개월 동안 저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도윤아. 윤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었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들은 정말 치밀해요. 저희 어머니도 완전히 속으셨거든요.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도윤이 소희를 바라봤다. 소혜 씨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신 거예요? 소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소희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보험금 2억을 남겨주셨어요. 어머니는 그 돈으로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려고 하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절절히 배어 있었다. 그런데 작년 봄에 갑자기 멋진 중년 남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김철수. 아니, 서태훈이었어요. 그때는 박상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요. 윤정희는 소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자신이 당할 뻔한 일과 똑같은 수법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 너무 외로워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세심하고 다정한 남자가 나타나니까 완전히 빠져버리셨어요. 도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투자부터 시작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그런데 정말로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미끼였지만요. 소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그렇게 신뢰가 쌓이고 나서 갑자기 큰 기회가 왔다면서 2억 전액을 투자하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으셨죠. 그 후에는
3일 후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도 사라지고 어머니는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윤정이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그 나이에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어머니는 충격이 너무 크셨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밥도 안 드시고 그러다가 치매까지 오셨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가끔 저를 알아보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멍하니 계세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윤정이와 도윤은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경찰에도 신고하고 사설 탐정도 고용해봤지만 이미 증거를 다 없애버린 후였어요. 그럼 어떻게? 1년 동안 계속 추적했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신도시 개발 지역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그리고 어머님 성함이 리스트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소희가 윤정이를 바라봤다. 그래서 가짜 매니저 신분으로 접근한 거예요. 이번이 복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윤이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위험한 일을 혼자가 아니었어요. 소희가 윤정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어요. 윤정이도 소희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 해낸 거네. 그때 소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담당 형사였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이요? 와. 전화를 끊고 소희가 흥분하며 말했다. 어머님 도윤 씨. 대박적인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인데요? 의들이 가지고 있던 계좌에서 30억이 넘는 돈이 발견됐대요. 그동안 편취했던 돈들을 아직 다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윤정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그 돈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고 해요. 물론 전액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어머니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윤정이는 소희를 꼭 안아주었다. 이 용감한 젊은 여성이 마침내 복수를 완성한 것이다. 소희야, 정말 잘했어. 내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소혜 씨, 정말 감사해요. 소혜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복수할 수 있었거든요. 카페를 나서며 윤정이는 하늘을 바라봤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다. 길고 긴 하루였지만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28억이라는 돈이 가져온 위기였지만 결국 그 위기를 통해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아들의 안전, 소희라는 새로운 가족 같은 인연, 그리고 더욱 단단해진 모성. 엄마. 도윤이 윤정희의 팔을 끼었다. 앞으로는 뭔가 있으면 꼭 말해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 약속할게. 소희가 뒤에서 따라오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가끔 안부 여쭤봐도 될까요?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거든요.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세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다. 윤정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스릴 넘치는 일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28억이라는 돈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돈으로 도윤이의 미래를 준비해주고 소희의 어머니 치료비도 도와주며
정말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녁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3개월 후, 윤정이는 새로 이사한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25평형 아파트. 28억의 보상금으로 마련한 새 보금자리였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집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주고 있었다. 엄마, 커피 드릴게요. 도윤이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3개월 전 그 사건 이후로 아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세심해지고 더 성숙해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고마워, 아들아. 엄마, 오늘 소희 씨 오는 거 맞죠? 응, 이 시에 온다고 했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 윤정이는 미소를 지었다. 소희와는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다. 매주 한 번씩은 만나서 안부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소희의 어머니를 뵈러 요양원에 가기도 했다. 거실 한쪽 벽에는 3개월 전 신문 기사가 액자에 담겨 있었다. 조직적 투자 사기단 검거. 피해액 50억 원 규모라는 제목이 보였다. 그 옆에는 경찰청에서 받은 감사패도 놓여 있었다. 내가 이런 걸 받을 줄이야. 윤정이는 그때를 떠올리며 혼자 웃었다. 67살의 사기꾼을 잡는 일에 참여할 줄 누가 알았을까?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후 2시, 소희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3개월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어머니, 도윤 오빠.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그렇게 기뻐해? 저희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쁨의 떨림이었다. 정말?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지속적인 치료와 관심 덕분에 치매 진행이 많이 늦춰졌대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저를 알아보시면서 소희야라고 부르기도 하셨어요. 윤정이는 소희를 꼭 안아주었다. 소희의 어머니 치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2개월 전이었다. 최고의 치료진과 좋은 요양원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정말 다행이다. 소희야, 내 어머니 완전히 나으실 거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도윤이 끼어들었다. 소희 씨,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소식도 있죠? 아, 맞아요. 소희가 손뼉을 쳤다. 어머니, 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무슨 일? 사기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윤정이는 소희가 자신의 아픈 경험을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승화시키는 모습에 감동했다. 정말 좋은 일이다. 소희 같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요, 소희가 약간 수줍어하며 말했다. 센터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 소희야. 남자친구야? 윤정이가 놀라며 물었다.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니고 그냥 좋은 선배예요. 그분도 가족이 사기 피해를 당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도윤이 미소 지었다. 소혜 씨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3사람은 함께 근처 카페로 나들이를 나갔다. 3개월 전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던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오후였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윤정이가 말했다.
너희들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저희 덕분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용감하게 행동하셔서 그런 거예요. 소희가 대답했다. 그래도 혼자였다면 어쩔 뻔했나 싶어. 도윤이도 위험에 빠질 뻔했고.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지나간 일이고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윤정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35살의 아들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았다. 도윤아, 너는 언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번에는 진짜로 좋은 사람으로. 엄마,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아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겠죠. 소희가 웃으며 말했다. 도윤 오빠 같은 분은 정말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순하고 착하시잖아요. 소희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정이는 예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쳤다. 지금은 철거가 거의 완료되어 빈 땅만 남아 있었다. 곧 이곳에 새로운 도시가 들어설 것이다. 엄마, 옛날 집 터네요. 도윤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응, 추억이 많은 곳인데. 후회되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잘 됐어. 그 집에 계속 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고 소희도 못 만났을 테고. 윤정이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28억이라는 돈이 가져온 위기였지만 결국 그 위기가 더 큰 축복으로 바뀌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윤정이가 요리를 하고 도윤과 소희가 설거지와 상 차리는 일을 도왔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다. 어머니,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소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뭔데? 그것은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다. 3개월 전 사기단이 체포된 날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윤정이, 도윤, 소희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함께 해낸 것의 증거 같아서. 윤정이는 사진을 받아들고 감동했다. 정말 고마워, 소희야. 거실에 걸어놓을게. 밤이 되어 소희가 돌아간 후 윤정이와 도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 3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런데 엄마, 앞으로는 어떻게 살 계획이세요? 윤정이는 잠시 생각했다. 67살. 아직 건강하고 이제 경제적 여유도 생겼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선은 소희 어머니 치료비 계속 도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처럼 사기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해보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너도 결혼하면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손주들도 예뻐해주고. 도윤이 웃었다. 엄마, 저는 천천히 할게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거든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윤정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 천천히 하자. 급할 것 없어.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을 집에서 볼 수 있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이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 소희와 나누는 우정, 그리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마음. 28억이라는 돈이 처음에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결국에는 진짜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준 선물이었다. 도윤아. 네, 엄마. 행복하다. 저도요, 엄마. 그날 밤 윤정이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67살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시작이 두렵지 않았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고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작. 정말로 아름다운 말이었다.